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왜 유명하냐면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 임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보통 등록금이 1,000만 원 정도, 한국도 1,000만 원 정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기숙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핸드폰, 컴퓨터가 없다는 특징이에요. 아예 없어요. 핸드폰을 만드는 대부분 이름을 거론 안 하고요. 이런 핸드폰을 창시한 사람들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3살까지는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 핸드폰 안 줬다, 아이패드도 안 줬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 도마에 올랐던 게, 왜 안 줬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걸 만들어서 얘가 얼마나 유용한지도 알지만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는 안 줬다. 그 말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가지고 다니는 너무나 행복한 이 핸드폰은 그 안에 감춰진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가 그 안에 물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갇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갇히면 증후군은 나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치료는 다치면, 부러지면 치료가 돼도 더 단단하게 붙어요. 근데 증후군은 한번 치유가 돼도 틈만 나면 항상 그리 또 갑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또 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예방하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많이 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보급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청소년이 되고 얘들이 대학생이 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시대인가, 그게 군사적이나 경제적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가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방송실 안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얘기예요. 무서운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철저하게 이거를 안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자,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요. 이제 됐어요. 자, 저는 이게 한 칸 넘어간 거죠?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 이것 좀 고쳐다 주실래요? 네네. 자, 그러면 대안은 뭐냐면은, 제가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에게 뇌파도 훈련을 하지만 공통적 특징의 아이에게 주는 과제가 뭐냐면 낭독입니다. 낭독은 뇌에 이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차단됐던 뇌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해요. 낭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정말 위대한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할 때 뇌를 찍어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붉은 거 있잖아요. 붉은 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붉은 쪽이 저게 뭐냐면 이 전두엽과 두정엽을 연결시키는 이랑이라고 하는 운동신경 감각 능력인데, 전두엽에서 두정엽 넘어가는 데서 제가 차단이 되는, 이렇게 붉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차단이 되는 건데, 그게 일단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낭독할 때 뇌를 찍어 보니까 활성화가 되면서 말할 때 필요한 브로카, 베르니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축두엽에 공부하는 뇌가 골고루 발달돼서 속으로 읽을 때보다는 한 40배 정도 강력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특히 스마트폰 이런 데서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낭독을 하지 않고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뇌를 치료하는 기계로 치료를 하되 조건이 있어요. 하루에 30분씩 교과서를 낭독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게 매일같이 일기를 씁니다. 했다 안 했다. 이거가 되지 않으면 엄청 더뎌요. 그러나 낭독만 가지고도 웬만한 아이들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뭐냐는 거죠. 자, 숙련된 독서가의 뇌는 저렇게 뇌에 회로가 연결돼서 하나씩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여기서 낭독은 묵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낭독과 묵독의 차이는, 그럼 나는 속으로 많이 읽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낭독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독과 묵독의 차이는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학습적으로도 그럼 얘네들이 더 뛰어난지 안지 해봤더니 이 그룹 두 그룹을 같은 비슷한 수준의 책을 줘서 한 그룹은 낭독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은 묵독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낭독한 아이들이 50.6, 그 다음에 묵독팀이 36점이 나왔는데 그러면 낭독한 아이들 팀이 머리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죠. 낭독한 애들 묵독을 시켰고 묵독한 애들 낭독을 시켰고 또 다른 수준의 교재를 다시 줬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B팀이 57이나 나왔고요. 아까 50점 나왔던 낭독팀이 3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에도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지만 실제 이런 건 아주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제가 학습 클리닉에도 낭독을 쓰고 똑같이 낭독을 써요. 학습 클리닉과 그 다음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때 제가 낭독을 주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낭독은 우리 뇌 중에서 눈으로 읽을 때와 속으로 읽을 때 뇌를 찍어보면 속으로 읽을 때는 여기 후정 아까 봤죠? 눈으로 본 거와 앞에. 근데 낭독은 두정엽과 전두엽과 축두엽, 그렇죠? 요 가운데 이랑 운동신경 영역이 다 움직여요. 다 움직이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뇌를 아이들에게 훈련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얹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뇌는 모든 증후군이나 기계는 생각을 멀리하는 거고,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고 이 증후군 아이들은 생각을 갖다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 되는데,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건 우리 뇌하고 어느 부위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손, 눈, 코, 귀, 입, 이걸 우리가 오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보고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읽으면서 아 재미있다 재미없다 요것만 알지 깊이 못 들어가요. 그럼 거기다가 눈으로 보고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럴까? 라고 뭐를 하면서 생각. 왜 글쓴이는 이렇게 했을까? 이 생각이라는 게 계속 보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시각이에요. 눈으로 볼 때 항상 시각으로 보는데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시각이죠. 쟤는 이럴 거야, 이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인데, 명확하게 보는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SBS 두 번째도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엄마 얼굴 그려라고 했는데 그 얼굴이 다 똑같다는 거, 애들끼리. 왜 똑같은가 봤더니 그 애들이 같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자기 엄마 얼굴 그렸는데 남의 엄마 얼굴 그리면서 이게 자기 엄마 얼굴이라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애냐면 한 번도 자기 엄마 얼굴을 보면서 생각하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5년, 6년, 7년, 10년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 얼굴 그렸는데 머리카락이 엄마 얼굴하고 전혀 다른 머리카락을 그려놓는 거예요. 얘는 늘 엄마하고 눈을 보고 대화했지만 우리 엄마 눈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봤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그려놓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늘 우리는 일상 눈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그 안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이 떨어져 있는 애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성적이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이 왜 떨어지느냐? 선생님 말씀을 생각 없이 듣고 책을 생각 없이 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멀어지면 이 학습에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소통, 그래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사람을 끊고 자꾸 어디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만 계속 앉아있게 되는 게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려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야 너가 안 놀아. 그 누구하고는 소통이 돼요? 게임하고만 소통이 되는 거죠. 뭐가? 게임은 생각 없어도 되잖아. 근데 사람하고 말할 때는 생각해야 되잖아요. 책 읽는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전두엽으로 와야 되는데 얘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자, 너 내 강의 들었지? 들은 내용 말해봐.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토론해봐. 생각해야 되죠? 이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입만 사르네. 입만 살았다가 뭐예요?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거죠. 문제를 푸는데 건성으로 푸는데 왜요?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생각이라는 게 멀어져 버리면 모든 거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멀리하는 것들이 뭐냐?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지만 두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애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면 평상시보다 화를 덜 내요, 더 내요? 스트레스는 내 생각을 멀리 떨어뜨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걸 욱한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받아 있으면 욱한다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아 있는 사람은 생각이 늘 떨어져 있고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생각과 내가 붙어 있냐 떨어져 있냐,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보면 금방 알죠. 나는 공부할 때, 학교 가서 공부할 때 1시간 동안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다, 아니면 나는 자꾸 딴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애가 지우개를 살 때 여기다 구멍 뚫기 참 좋겠다라고 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고 지우려고 샀는데 나도 모르게 수업 시간만 되면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하면서 파요? 아무 생각 없이 지우개에다 구멍을 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미 생각이 건너뛴 거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심심하니까 다리 떨어야지. 그리고 다리 떨면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떠는 거, 나도 모르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자,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크게 벗어나면 조울증이에요. 화 안 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이, 가족이 자꾸 긴장을 해요. 왜?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더 넘어가면 우울증이 되죠. 자,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가는데 많은 사람의 뇌를 딱 찍으면 제가, 어머니 요즘 화를 못 참죠? 맞아요, 화만 나 못 참아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화가 나면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낸다, 아이한테 혹은 남편한테. 그러면 이미 조울증 시작이에요. 그게 심하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생각이 통제되느냐? 재밌을 때. 재밌을 때는 생각과 행동이 딱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가 바로 그거예요. 재미없는 일은, 단순하게 꼬이는 일은 아무 생각 없이 꼬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재미있는 은 왜 그럴까? 왜 이건 이렇게 꼬여야 될까? 왜 이럴까? 그래서 생활의 달인들 보면 그냥 달인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달이냐? 그 사람은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미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받아요. 이 뭐 때문에? 재미있어서. 제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딱 볼 때 성격이 활발한 사람 같아요?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또 활발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상처받게. 좀 그래도 말이라도 활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강의 헛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소심했어요. 되게 소심했는데, 근데 항상 생각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넘쳤어요. 근데 잘하는 게 있어야 튀죠. 그렇잖아요? 공부를 잘하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음악을 잘하든지 뭘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튀는 게 없는데 항상 생각은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들어요. 제일 먼저. 근데 그 다음을 못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늘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리는 거, 열정은 있었지만 안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충암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가 이제 그 당시는 괜찮은 학교였는데, 야구에 이렇게 잘한 학교였는데, 우리 부모님이 학교를 멀리 그리 보내다 보니까 나를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반에. 초등학교 바로 옆에 가면 아는 애가 많은데 멀찍이 보내니까 없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됐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드디어 내가 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걸 튀나라고 생각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책가방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책가방 검사를. 그래서 책가방에 뭐 나쁜 거 갖고 다니는지 검사를 할 때 제가 번뜩 튀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저희 형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님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이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책이, 형님이 읽던 책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담임이 책가방 검사할 때 책이 하나도 없고 형님이 읽는 책 엄청 두꺼운 책 2권 갖고 다니다 딱 걸리면 얼마나 멋있어 보일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딱 중학교 1학년 발상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도 안 갖고 다니고 그 책 2권을 갖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근데 또 검사를 안 해요. 이렇게 또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다 어느 날 딱 걸렸어요. 이제 책가방을 조회 시간에 올려라 딱 올렸는데 담임이 넌 마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너 뒤에 나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래서 딱 들고 뒤로 나가는데 내 머릿속에는 성공했다. 왜 애들이 다 나만 쳐다봤잖아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뒤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데 책을 딱 펼쳐보니까 반은 한문 반을 한글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왜 옛날 이렇게 읽는 책 있죠. 위에서 밑으로 이거 참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이에요. 맞아 이렇게. 요새는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이요. 옛날 이거 긍정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긍정책으로 옛날 거 있죠. 이렇게 된 거. 그거 좋아요. 요새는 읽으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이 돼요. 그 긍정적인 토인비 자서전 중에서 2권하고 6권을 옛날 왜 이렇게 시리즈 많았잖아요. 그 2권이더라. 이제 자세히 보니까 2권과 6권이에요. 근데 토인비 자서전 2권을 뒤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몇 장을 넘겨서 보니까 한문이 많아서 읽지 못했지만 내용이 역사의 주인공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네, 용기에 대해서 딱 써 있어요. 그게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성령 받은 거예요. 야, 이게 용기였구나. 그리고 5월달을 가니까 6월달만 되면 옛날에 뭐를 했냐면 학교마다 한 게 웅변대회, 6.25 웅변대회. 우리 반에 누가 웅변대회 할래? 라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저요를 손들은 거예요. 이게 용기였어요. 그래도 담임이 너 해봤냐? 아니요. 웅변학원 다니냐? 아니요. 이 저요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해야 되니까 반공도덕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반공도덕 웅변 담당 선생님. 이제 웅변해야 되는데 원고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작년에 졸업생이 썼던 원고 있죠. 그거 하나 딱 내주면서 야 이거 좀 수정해. 그래갖고 그걸 수정해서 그 앞에 백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가서 산에서 웅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을 하고 나서 옛날에는 체육관이 없으니까 구령대 전부 앉혀놓고 구령대에서 웅변을 하는데 선배들부터 하는데 세상에 저걸 웅변이라고 하냐고요. 진짜 내가 눈 감고 해도 그건 잘하게 생겼어요. 너무나 못하려서 내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딱 웅변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앞에서 이렇게 서서 원고 놓고 뒤로 가서 인사하고 앞에 와서 원고 펼치고 그리고 한다. 이게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서 원고 펼치고 뒤에 가서 인사하고 앞에 가서 앞에 본다. 딱 봤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앞이 캄캄한 걸 느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죠. 내가 했는데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애 보고 야, 나 잘하대? 물어본 거예요. 전혀. 이게 제가 손든 대가의 처음이에요. 환경미화 정리 누구 할래? 저요. 그래서 뭐라 너 해봤어? 아니요. 그럼 네가 애들 몇 명 데리고 해. 그러니까 여학생반에 몰래 가서 얘네들은 어떻게 환경미화 했나. 또 누나한테 가서 누나 우리 반에 뭐 했는데 뭐 재료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담임이 자 우리 반에 누가 뭐 할래? 애들이 다 제요. 이제는 제요가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제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삶의 저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웅변한 게 군대에 있을 때까지 제가 육군 대표로 웅변을 했어요. 그 덕에 이렇게 강의를 해도 목이 오랫동안 탄탄한 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저요가.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도 안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요가 엄청나게 앞이 캄캄했는데 안 떨리잖아요. 자, 그러면 과연 내 성격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제가 KTX나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딱 이런 거예요. 내 옆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여자가 앉아 있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어요. 왜 없어? 있죠. 딱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번쩍 듭니다. 드라마에서 봤던 커피 2개 산다. 그쵸? 하나 주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본다. 그러면서 수작을 걸면서 간다. 부산까지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각본이에요. 그래서 커피 2개를 사요. 근데 부산까지 들고 가다 그냥 내려요. 이게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 이 본질은 못 바꾸고
겉만 바뀌었어. 왜? 중학교 때 바뀌어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바뀌면 성격은 바뀌는데요, 본질은 못 바꿔요. 기질은 못 바꿔요. 그런데 제가 늘 연구하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아마 지금 전국에 다 내 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이미 뇌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는 어떤 기회, 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회가 뭐냐? 이게 멘토예요. 어떤 기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하려고 하는 열정만 있으면 그 열정에 뭔가가 시너지만 딱 주면 저처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언제 했냐면 제가 이제 31에 이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장성군이라는 데는 벌써 20년이 됐어요. 이런 아카데미. 일주일에 한 번씩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가 장성군에서 아카데미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뭐 아카데미 같은 거 하려면 장성군에 가서 배워요, 공무원이. 그래서 장성군에서 했는데 2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교육 분야, 의학 분야 각 분야에 가장 그 설문조사 인기가 많은 강사를 4명을 불러다가 20주년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교육 분야로 뽑혔어요. 뽑혀서 갔더니 책을 이만큼 두껍게 여러 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 했던 걸 만들어서 기념으로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했던 사람들 쫙 보니까 그 안에 얼굴은 못 봤어요. 이력으로 봐서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력으로 봐서는 전부 다 저보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제가 그 사람들 다 제치고 1등 했던 게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내가 1등을 했을까?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강사보다 훨씬 더 재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다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게 힘인가 보다라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오랜 기간을 뒤돌아보면 정말 한 30여 년을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때로는 정치적인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해보자고 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99% 재미있고 한 1%만 재미가 없었더라면 한 번쯤 내가 당신이 말하는 제안을 귀담아 듣겠는데, 저는 안타깝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100%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거절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100% 좋아하기 때문에. 그 100% 좋아하면 그게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서 1등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디가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있는데 가서 앞으로 어느 분야가 이 나라에서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이 뇌는요, 제가 연구할 때는 정말 비전이 없는 과목이었었어요. 과목도 없었어요. 제가 1990년도 처음 공부하면서 책을 쓸 때는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시기에 뇌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입인 줄 알 때,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할 때는 비전이 없었어요. 다만 왜 했냐? 재밌으니까요. 재밌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 없는 거와 있는 거 하면서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은 학생 때 공부하다도 한 번쯤 회의가 오고 턴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있는데 저는 그 터닝 포인트가 49입니다. 49에 제 인생이 바뀐 터닝 포인트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마냐 고민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삶을 물어봤을 때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해야 되나요? 그냥 그만두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편안하게 갈까요? 할 때 목사님이 하라 그랬어요. 이걸 하라. 근데 다른 사람 네가 재미있으면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딱 힘이 얻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알고 재미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한 얘기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받아서 제 인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결정적 순간이 그 한마디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했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편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왜 그거 돈벌이는 안 돼도 어차피 먹고 내 지장 없으니까 그거 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되나 말아요. 그래서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만난 게 방송에서 만났어요. 그럼 방송은 제가 50만 원짜리 강의였습니다. 50만 원짜리 강의하다가 방송도 이제 SBS에서 1시간 반짜리로 쭉 시리즈로 하고 나니까 한
한 9시간 정도를 딱 하니까 SBS하고 이제 전속 계약을 해서 9시간을 딱 끝나고 났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약을 하재요. 무슨 계약인가 봤더니 그게 매니저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만 소개시켜주는 회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소개시켜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한 5개가 저하고 계약을 하니까 제 1년치 스케줄이 꽉꽉 차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제까지 내 강의료가 아주 열심히 하면 50만 원 받았는데 오늘 250으로 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200만 원은 누구 걸까요? 그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박사가 갑자기 방송했다고 2개가 더 늘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테크닉이 늘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똑같은 저예요. 똑같은 저인데 그동안 제가 49가지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 놓으니까 50짜리가 250짜리가 되고요, 대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길거리 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막 생겨요. 그래서 불안해서 안 나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 연예인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한 9강좌 시리즈를 했더니요, 하다못해 스튜디오스도 갔더니 박사님 저 아이 검사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봤어요 이러죠. 그럼 갑자기 졸지도 못해요.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저 거제도 가서 가장 멋있는 펜션이 있다고 거기 얻으러 가자 해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갔더니 주인이 책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요. 그러니 할 수 없이 35만 원 주고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엄청 불편해서 PD하고 얘기했더니, 제가 아주 좋아하는 PD인데 PD가 박사님은 연예인 체질이 아니라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잠수 타세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방송을 다 끊었던 거예요. 엄청나. 우리가 이게 잡지 있잖아요. 무슨 여성중앙 이런 잡지가 한 달에 6군데면 제가 6군데 다 나와요. 이게 한 번 사람이 이렇게 딱 한 번 히트 치니까요,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데 까딱하면 교만해지겠더라고요. 항상 제가 뭘 지킨 거냐면 나는 50만 원짜리야. 나머지는 누구 거야? 주님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제가 청직이라고 해서 지갑도 붙이고 다니죠. 저희 교회에 딱 저하고 친한 친구가 셋이 있어요. 근데 장로를 했는데 한 친구는 1표 차이로 떨어지고 한 친구는 2표 차이로 떨어지고 저는 1표 차이로 붙었대요. 하여튼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남들이 그래. 응? 근데 이 2표 차이로 떨어진 아이가, 저는 몰랐는데 한창 사업 잘하다 IMF 때 어려워졌는데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데 신앙생활 하려고 막 노력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면 일반 사람보다 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에 빠졌냐면 카지노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선을 다니는데 부인한테 걸렸어요. 돈도 없이 이제 너무나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로 데려와서 이걸 가르쳐서 지금 저처럼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돈은 버는 거다 카지노에서 날리다가 부인이 카지노에 가서 이렇게 했대요. 우리 가족 출입금지를 거기다 신청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가는, 마카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여름방학 때 교회 원장님들 이렇게 청지기 캠프라고 해서 하는 캠프가 쭉 있는데 거기 캠프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지노를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캠프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부인한테는 캠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딱 왜 그랬냐면 100% 딸 것 같더래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딱 자기가 공식을 지난번 잃은 이유가 딱 밝혀지더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번 딴다고 해서 150만 원이면 자기가 자신 있게 따고 250만 원 세금 낼 거 여분으로 갖고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어떻게 내서, 야 네가 그거 가서 땄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안수 집사가 도박에도 돈을 따면 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랬더니 그 돈이 잃고 그 다음에 얘가 거기서 딱 삘이 가니까 급하게 어디 막 돈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뺄 수 있는 돈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한 2천 정도를 잃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에서 2천이 날라가니까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부인한테 걸리면 이제 이건 100% 이혼이에요. 이제 이런 위기를 혼자서 고민하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가 노름빚 갚아주냐? 그렇죠. 이건 내 돈도 아닌데 난 너 못 갚아줘.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 하나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노름빚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날 진주 가면서 계속 KTS에서 기도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한 40분 먼저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자, 내가 돈 이만큼 메꿔줄게. 근데 너 이거 나한테 갚을 능력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해. 없죠.
그러면 하루에 내가 10만 원씩 끊어줄게. 그러면 너는 비싼 일당 쳐서 하루에 10만 원씩 새벽 기도를 가. 그러면 내가 10만 원씩 빼줄게. 그럼 한 달에 지장 이거 도장 찍어와. 네가 네 스스로 찍어.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네가 이거 다 찍으려면 6개월이야. 6개월 동안 새벽 기도, 물론 급한 날 못하죠. 찍어. 6개월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머리에서 너는 영원히 지울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요. 열심히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친구 붙들어 줄까요? 안 붙들어 줄까요? 붙들어 주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뇌가 자기 생각이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한번 빠지면 내 생각을 멀리 해버리고 자기가 덮어 씌운다니까. 어떤 생각이? 너 돈 딸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생각해. 안수집사가 무슨 돈을 딸 생각.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왜 그 생각에 몰입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 생각이 나가버리면 누가 들어와? 그 자리에 더 안 좋은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놓치면 순식간에 사자는요, 어린 양을 잡아먹을처럼 노리고 있다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 이 200만 원은 내 거 아니야. 이 명예 내 거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교도 제가 이렇게 여러 어려운데 했던 것도 이젠 그렇게 안 해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근데 지금도 제가 알아요. 저는 50만 원짜리예요. 방송 안 했으면 딱 지금 50만 원 주고 전국 강의 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내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쭉 오니까, 기뻐서 오니까 정말 그 안에 뭔가 결과가 있는데 이게 이적과 기적,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걸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이게 앞으로 비전이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뭐가 재미있고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재밌으면 학교 좀 안 좋은 데 나오면 어때요? 저도 좀 안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안 좋은 학교 나오면 어떠냐고요? 그 대신 그 분야에 1등 하면 되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학번은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연구하고 연구실장 나오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여러분이 비전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날 지나면 전혀 비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평생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거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처음에 저는 제가 너무 힘들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너는 내가 다 계획을 짜놨어요. 스포츠 사회체육을 해라. 그러면 사회체육을 한 다음에 외국을 가서 독일에 가서 체육 심리학을 공부해라.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면 아빠하고 동업을 하자. 그럼 내가 강남에다 차려줄 테니까 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심리와 체육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하자. 이렇게 둘이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저희 애가 이제 특목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얘는 학교도 늦게까지 안 시키고 빼내서 운동을 시켰어요. 왜? 사회체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글을 잘 써요. 그 글 쓰는 이 송백이라고 하는 문집에서 아이들하고 마지막 시험 수능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MT를 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가 냉정하게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신 생각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은 진로에 대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이들은 공부만 하게 했고 그 생각은 내가 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시험 끝나고 아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처음으로 자기의 생각을 갖다 덮어 씌워본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와서 2박 3일 MT 끝나고 와서 아빠 저 체육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제가 체육은 즐기지만 내가 즐기는 거지 남을 가르치는 건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럼 진작 말해야지. 이제 수능 보고 나서 이러면 어쩌냐. 얘가 아빠가 생각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그때 제가 번뜩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내가 힘들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건 편할 것 같아서 편한 일을 시켰어. 그래서 편해서 편할까 봐 그랬다 했더니 아들이 아빠는 왜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편한 걸 강요하십니까? 너 뭐 할래? 저는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저는 경영의 뜻이 있어요. 전 경영하고 싶어요. 야, 그럼 이건 뭐 과도 다르고 이과 문과 전혀 어떡할래? 그랬더니 지가 이제 찾아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과를 가면서도 그래도 대단하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그나마 명문대학에 경영을 갔어요. 그러면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딱 인터넷 강의 대기업에 1년 딱 취직을 하더니 1년 딱 하고 나서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넌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사업이야. 아직은 어려웠더니 한대요. 그러면 사무실을 열어서 어설프게 하다 망하지 말고 아빠 사무실에 자리 줄 테니까 거기 와서 해. 그래서 제 사무실에 이제 자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꼼짝꼼짝 하더라고. 몇 명 데리고. 그냥 나가겠대요. 어디로 나가는데 했더니 아버님한테 손 안 벌릴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대요. 정말이냐? 그 정말이라. 그러더니 신도림역 그 빌딩에다가 사무실 차렸어요. 저는 집사람한테 조마조마했어요. 아빠 월급 없어요. 그럴까 봐. 애들 월급, 직원 월급 달랠까 봐 조마조마하는데 9개월이 돼도 달라고 안 해요. 근데 집사람이 한 번은 그래도 아들 회사인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더니 어설프게 관심 가두면 이 녀석 손 내밀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안 갔어요. 근데 한번 가보재요. 갔더니 회사에 직원이 13명이나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다 월급을 주는데 출근이 1시고 퇴근이 9시예요. 희한하잖아요? 왜 그러냐? 요즘 젊은 애들은 밤에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출근이 1시고 9시고 어느 날은 금요일 날 월차 휴가를 내고 직원들을 데리고 무슨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다 오고 너무 재밌게 하는데 그래서 적성에 딱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너 월급은 다 주냐 했더니 아버님 월급 안 받고 누가 있어요? 13명의 월급을 주면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가요. 이제 자주 가서 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왜냐하면 잘 보여야 뭘. 그래서 얘가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내가 돈 벌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빠 좋은 차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엄청 열심히 가요. 빵도 사다 지금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약속을 어길까 봐. 얘가 약속 어기면 안 되죠. 딱 생각을 넣어줬어요. 둘째 머스마예요. 근데 남자만 둘이면 그 중에 하나는 꼭 기집애 같은 짓 하는 애가 있죠. 이 둘째예요. 얘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여자고 집에 오면 30분 수다 떨지 않으면 잠을 안 자요. 그 얘는 뭘 시킬까? 근데 서열을 집안에 정확히 정해놨더니 형이 우상이에요. 얘는 형이 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이 경영학과 거길 갔더니 저도 거길 갔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100%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불러다가 야 너는 거기 안 맞아. 다녀보니까 적성에 맞냐? 안 맞대요. 그럼 저를 뭐 하면 좋겠니? 넌 유아교육이야. 유아교육에 아빠는 남자가 어떻게 유학을 해? 일단 해봐. 그러면 너가 학교 휴학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휴학해. 휴학하고 다녀봐.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을 보냈어요. 근데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막 맨날. 근데 지네 반에 남자가 자기 하나래요. 남자가 자기 하나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너무 막 만들고 하는 게 얘가 딱 맞아요. 손재주도 좋고 좋아요. 제가 임상 실험 하느냐고 얘기했던 그가 30대에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가 늘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거냐면 청년 때 하는 거예요. 청년 때 놓치면 기도 못 합니다. 저는 청년 때요 맨 산기도 찾아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되면 하늘산부터 아멘 기도 맨날 찾아다니고 토요일 날 안 쉬었어요. 지금은 토요일 날 쉬죠. 그때는 직장을 다녔어요. 그렇게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밤새고 호닥닥닥닥 와서 그때 차도 없을 때잖아요. 와가지고 또 출근을 해요. 이렇게 청년 때는 2박 3일쯤 금식해도요 멀쩡하게 회사에서 얼굴 표 하나 안 나고 합니다. 금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요 어느 날 12시에서 한 2시까지만 기도하고 가면요 그 다음날 얼굴이 허해요. 하루만 금식하면요 벌써 눈이 떼끄네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힘이 그때 청년 때 엄청나게 쌓아놓은 이 기도가 그나마 이자가 붙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다 찾아 먹었을 텐데 이자가 붙어서 나는 현상 유지만 하면 그때 거 계속 있구나.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면 청년 때 했던 게 있어요. 왜? 내가 기본은 했잖아요. 새벽기도 기본은 하니까 저축은 못해도 기본은 했는데 거기는 이자가 붙어서 기본밖에 안 빼먹었어요. 청년 때 젊을 때 2박 3일 기도해도 펄펄 날라당길 때 그때 기도해서 쌓아놓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기도가 힘이 들어서 못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한이라고. 마음은 인데 몸이 안 따르니까 몸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제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큰 아들은 서두른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내가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때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IMF 때 목사님이 필을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전부터 계속 교회를 짓자 했는데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다 하시더니 IMF 딱 터지니까 성전 진다고 건축을 공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죠. 아니 목사님 해필이 왜 IMF입니까? 그때 저도 번뜩 떠오르는 게 목사님과 코드를 맞아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 딱 할 때 축복 기도의 5번째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목사님하고 32살에 딱 만날 때부터 그게 기도가, 목사님 5번째, 목사님이 새벽에 딱 기도하면 분명히 내가 5번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 목사님 뭐 오른팔이 왼팔이 막 많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내가 진짜로 목사님 정말 기도하면 제가 5번째 안에 들어가나요? 말 잘 안 하시더라고요.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때 들어간대요. 그럼 성공한 거잖아요. 그게 제 목표인데, 그 당시 이제 IMF 때 제가 목사님과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맞아요. IMF 아닐 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IMF 때는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목사님 한번 지어보자고, 보여주자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집사가 1280명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들이 한 평만 해라. 그러면 1280평짜리를 짓겠다. 자, 이렇게 공포를 하신 거예요. 한 평에 250만 원이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250만 원씩만 해라. 그래서 이제 25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임상센터가 있어야 돼. 이 뇌 임상센터를 하려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IMF가 따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8천만 원을 딱 돈을 주고 중도금 융자 빼려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IMF 오니까 안 해준대요. 왜 안 해주냐? 안 된대요. 하여튼 그럼 뭔지도 모르고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딱 7천이 남은 거예요. 이제 잔금 치르려고 중도금 빼고 잔금치 7천이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아닌가 보다. 제가 이제 38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서 집사람하고, 우리 한 평 하는데 전도해 놓을 사람은 서서 예배 드리냐? 안 되겠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나눠 사자. 그래서 둘이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천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갖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땅 못 살 거 아들 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10,000원짜리로 1,000만 원씩 바꿨어요. 그래서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우리 아들 둘이, 하나 4학년 1학년 둘이 1,000만 원씩 줬어요. 니들 가져.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을 줬어요. 10,000원짜리로요. 우리 둘째는 좀 개구져요. 걔는 그 돈을 다 풀러가지고 막 집어 던지면서 돈벼락 맞는다고 완전히 방이요 10,000원짜리로 막 가득 찼어요.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전 아직도 그 생각하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큰 놈은 조금 저기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고, 그렇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가지고 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오후 되니까 또 다 하모하고 저녁 되니까 놔뒀어요. 그때 불렀어요. 아빠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미리 준 거야. 이건 니네 거야. 아빠께 아니라 내가 너한테 돈을 아빠로서 줄 돈을 미리 준 건데 니들 가져. 그때 애들이 아빠 이거 뭐 어떻게 갔냐고 그래요. 그럼 작은 애는 아빠 그럼 1,000원만 주고 나머지 아빠 가지래. 그래서 아니고, 아빠 엄마는 이걸 가지고 건축원금을 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얘들이 눈치가 빨라요. 아빠 그래, 우리도 그랑 할게요. 알았어, 니들 들고 가. 그래서 제가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무서워서 못 간대요. 아니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 그리고 보냈어요. 그때 애들이 이거 2개를 끌어안고 형 뒤에 숨어서 둘이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몰래 보니까 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둘 지금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이건 순수하게 우리 아들 돈이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거 받으시고 다니시면서 강의를 간증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을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아들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형제가 사남매인데 형님하고 누님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매형이 어딜 다녔냐면, 형하고 동생은 SK를 다녔어요. 매형은 극동건설 다녔는데 정말 재수 좋게 셋 다 명퇴를 했어요. IMF 때 명퇴하니까 위로금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얘기를 했죠. 나 사실은 이렇게 계약금 걸었는데 IMF 와서 포기했다고 그랬더니 매형하고 동생하고 형이 있다가, 야 우리 집에 돈 많어, 갖다 사, 그거 아깝게 버리지 말고 사. 그래서 그걸 갖고 샀어요. 결국 샀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임상유치원인데요, 광명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속에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유치원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산 게 39만 9천 원에 샀거든요. 지금 거의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곳에 원두막 있고 소나무 있고 앞, 옆, 뒤가 다 산인 이런 곳에 유치원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가 없어요. 저는 그때 이미 포기잖아요. 융자 안 나오고 다 드릴 때는 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이든 해서 그게 물 나는 논이었는데 지금은 그쪽에다가 광명시에서요 무슨 캠핑장이 생겼다고 우리 앞에 도로를 다 깔아줬어요. 엄청 좋아요. 내가 안 하고 시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끝발이 좋아요. 시장 시켜갖고 막 다 깔고 시장님이 저보고 밥 사래요. 왜 했더니 그래서 캠핑장 때문에 우리 앞에 유치원 앞을 쫙 도로를 다 만들어주고요. 이런 가장 명품 유치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 흘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요 절대 그 마음 하나님 안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에 드리는 물질도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제가 그때 32살부터 믿으면서 이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깨닫고 느끼면서 또 중간쯤 한번 하나님 또 제가 또 약간 지칠만 하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먹을 거와 물을 항상 주시면서 제가 활력을 얻도록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연구하면서 큰 힘 없이 큰 연구원들 없이도 많은 일을 성사해 왔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서 말의 권세를 줘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말의 권세 그리고 또 하나의 물질을 주니까 많은 사람에게 베풀게 해서 말의 권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권력을 얻는 게 아니라 말의 권세를 통해서 전도의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을까? 고생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느 강의가 쫙 있으면 1순위가 교회죠. 그렇잖아요. 왜 그걸 아는데요? 1순위가 돈 많이 주는 데가 아니라 1순위가 교회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제가 붙여줄까요? 딱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로가 되면서 장로 선배들을 쫙 보니까 장로가 되니까 엄청 거룩해요. 친구들 다 끊고 그쵸? 이제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장로가 되면 이건 특공대, 특수부대예요. 처음 나온 사람은 방위야, 방위. 이 사람은요, 이 방위는 저기 2단 넘어가면 금방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냥 집사는 병장이에요. 육군. 이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어. 장로는요, 이 특수부대. 어디 가든 절대 장로는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든 가야 돼요. 근데 방위는 어디 가면 잡혀서 안 와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장로는 어디 가서 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끊었던 걸 다 연결한 거예요. 왜? 동창회 다 가죠. 이 초중고등학교 동창회를 다 열어 한 번도 안 가다 다 갔어요. 다 가요. 그럼 가면 이제 왜 가냐? 자신 있죠. 동창회 가면 애들이 딱 보면 저희 또래가 이제 다 정년이에요. 지금 거의 정년이에요. 그러면 정년했냐 안 했냐? 지난달하고 얼굴 비교해 보면 확 달라요.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했으니까 나 편히 쉴 거야 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얼굴은 기가 확 빠져요. 그럼 내 머릿속에 얘가 정년했구나. 그럼 마음이 외로워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딱 끝나고 나면 야 내가 2차 쏟게 갈래? 딱 꼬셔요. 그냥 가자. 2차 가요. 그전에는 나 교회 다녀. 안 돼. 그러니까 내 옆에 가면 야 재수없다 일단 자리 옮기자. 이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교회 다녀서 안 돼. 이러면 이게 재수없게 돼버리더라. 걔네들한테는. 근데 야 내가 2차 쏟게. 그랬더니 재수 있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얘하고 딱 맥주 사주면서 얘기해요. 너 왜 그만뒀냐? 언제 그만뒀냐? 그러면서 야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거의 넘어와요. 그럼 이제 내가 너네 집 어딘지 알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일찍 가요. 전화해서 야 나 니네 집 앞이야 나와. 그래갖고 봐서 그 근처 가서 괜찮은 교회에다가 목사님 우리 친구인데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얘 좀 잘 적응해 주시고 저는 광흥교회 장로예요. 저는 저희 교회로 가야 되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배 드리고 전 갑니다. 그래 놓고는 저는 와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애들이 너 쟤하고 같이 2차 가지 마. 반드시 물려간다. 그래서 초동 동창회 40명 나오는 중에서 지금 6명 건졌거든요. 이제 7번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봉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막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를 받아요. 목사님 말씀 에너지 받고 어디로 가요? 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안 믿는 애들 제일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 받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막 행복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직이에요. 청직으로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을 먼저 내가 청지로 훈련을 되고,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훈련하고, 교회 와서 훈련하고, 그래도 정말 누구든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 더 하고, 이게 딱 되면 특공대예요. 그럼 이제 나가야죠. 나가서 이제 어디든 가서 잡아와야죠. 자, 이게 뇌입니다. 자, 그러면 저가 뇌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장난감이죠. 여러분 뇌에서요, 만약에 뇌가 가장 집중력이 잘 돼 있다 그러면 이게 가요. 무선으로요. 무선으로 가는데 집중력이 안 나와 있다, 이거 안 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오세요. 자, 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 나오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요. 자, 누구 하나 나와보세요. 제가 이걸 방송에서도 했던 거, SBS에서도 했었고, 제가 엄지제왕에서도 했었는데, 자, 이제 나오세요. 자, 저렇게 머리는 나빠도 자신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 줄 아세요? 사람을 만들 때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얼굴이 안 이뻐요. 또요, 얼굴이 안 이쁜 사람은요, 정말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무선으로 다 뇌에서 집중력을 잡아서 얘한테 보냅니다. 그럼 볼게요. 보여요? 보이나요? 자, 보이죠? 자,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마음 편안하게, 지금 가슴이 떨려서 그렇거든요. 편안하게 계세요. 그거 봐요. 얼굴 이쁜 거 표 나잖아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한 20초만요. 20초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20초만. 자, 이 기도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편안하게 이완시키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면 편안한 마음이 되면 얘가 아까보다 빨리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 자, 갈 것 같아요? 믿음이 대단하시네. 왜요? 저분이 깊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얘가 마음이 편안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드렸잖아요. 자, 믿음이, 우리들이 믿음은 내가 달라는 걸 줄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달라는 걸 다 주면 믿음이 있는 건데, 예수를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달라는 걸 내가 다 준 거가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 게 뭐예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죄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달라고 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다 줘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을게.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난 얘가 미워. 그럼 자, 제가 미운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 활동하다 보니까 저 집사님이 일하는 게 영 현찮아 보여. 자, 저 집사님이 현찮은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아직도 이 마음에 미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달라는 걸 못 주고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뇌파는요, 아무 알파파만 딱 떠요. 평온한 뇌파만 떠요. 이 사람이 대단한 뇌파인데, 목사님 뇌가 그렇고요. 칼 위에 올라가는 박수무당 있죠. 세상에 그 무당 뇌파도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뇌파가 똑같아요. 이게 아주 영적인 뇌파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중에서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뇌파가 딱 뜹니다. 그렇게 나와요. 자, 이제 됐어, 올라오세요. 나오세요? 몇 살이에요? 기도 안 하고 나왔죠? 어제 잠 잘 잤어요? 어제 잠 못 잤죠? 어제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다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오세요. 네, 기도하고 오셔야 돼. 이렇게 제가 이 뇌 과학을 기도하고 이거하고 기도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딱 지난번 거기 교회 갔었잖아요. 아까 후배. 예, 거기서는 한 분이 나와서 여기 앉고요. 통성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사람 앉혀놓고 뇌파 찍고요. 그래서 전체가 이 사람에서 중보기도 막 하니까 갑자기 얘가요 막 가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텔레파시.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한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 하는 게요, 하나님은 다 전달돼서 응답하셔서 가게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거기서는 직접 한번 보여주려고 한 분이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가니까 얘가 쫙 안 가는 게 가요. 자, 이제 됐나요? 네,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나올 때 신중히 생각해서 나와야 돼요. 자,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요, 차분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갑니다. 네. 이제 전날 이렇게 되게 피곤하면 기도를 해도 이렇게 뇌가 피곤하니까 막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 그러니까 영만 건강하지 않고 육기 해쳐지면, 육을 망치면 뇌가 영적으로도 흐트러질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 그래서 잠을 못 잔 사람도 잘 안 나와요. 자, 지금 자, 아까 먼저 나오신 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죠. 네, 움직여가지고 좀 신기하죠. 네,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훈련이 계속 저하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 처음부터 이제 쫙 갔다가 멈춰요. 또 딱 멈췄다 갔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원활한 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드론 있죠, 드론 이게 뇌파로 이렇게 띄우는 거 하고 이제 형광등 이거 뇌파로 끄는 거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성공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뇌가 과학열이 친밀하게 왔는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뇌파가 중보기도의 힘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도, 그렇죠? 남편에 대한 기도,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한데 제가 그 사모 세미나를 다니다 보니까 이 목회자부들이 많이 저한테 이게 부부 상담을 또 많이 와요. 그러면 가장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는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사들은 교회 와서 인상도 쓸 수 있죠. 기분 나쁘면. 그렇죠? 근데 사모님은 인상도 못 써요. 그렇죠? 웃으면 너무 웃는다고 뭐라 그러죠. 또 인상 쓰면 너무 인상 쓴다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꽉 힘든 데다가 그럼 목사님은 편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다 힘든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영적인 게 살짝만 떠나면 육적으로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사모님들을 이렇게 특히 좀 어려운 교회들이요, 이런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요즘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일반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이제 부부들이 위기의 부부들이 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자, BGA라고 하는 검사는 그럼 뭐며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뇌의 선호도가 이렇게 지금 위에 바뀌는 것처럼 선호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요 위에 지금 이 붉은 거가 주황색과 연두색이 있잖아요. 저게 여러분들이 뇌를 어느 쪽으로 얼마나 쓰느냐는 건데, 저게 이제 여러분 내일 강의하려고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게 뇌파 검사, 트라우마 검사, 이 BGA 검사, 지금 이렇게 지금 검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내일 강의를 할 건데, 실제 사례로 이제 어떤 사람을에 대한 사례니까 이제 이렇게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선호도가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마디, 제가 만 학생이 왔다. 그럼 엄마한테 이렇게 상담합니다. 어머니, 얘는요 욕심이 많아서요. 이게 첫 마디예요. 욕심이 많아서 엄마하고 게임을 해도 이겨야 되고 아빠한테 게임을 해도 이겨야 돼요.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져주면 눈치가 있는 애들은 엄마가 져주면 아, 감사하다, 엄마가 져준다, 그래야 되는데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자, 친구들은 안 져줘, 그쵸? 근데 얘는 안 져주는데 이해를 못해. 내가 아빠도 이기는데 왜 친구를 못 이기지?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첫 마디가 제가 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게 엄청 무서운 단어예요. 자, 성경적으로는요 욕심은 사망이에요. 맞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욕심이 많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결국 욕심 때문에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에서 있는 사람이 적당히 벌었으니까 베풀어야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끝없이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불쌍하게 죽는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욕심이 많아서가 유아나 초등학생 상담할 때는 그래요, 우리 애가 욕심이 많아, 이거 웃으며 넘어갈 일이지만 사실은 그걸 제가 단어로 쓸 때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뇌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100명 중에 5등을 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4명 때문에 늘 스트레스예요. 내가 쟤를 왜 못 따라잡을까?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좌뇌적인 애들은 포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살, 공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할까요? 못하는 애가 자살할까요? 결국 잘하는 애들이에요. 왜? 이 잘하는 애가 자기 있는 앞에 몇 명을 못 따라잡으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등 하니까 4명을 따라잡으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니까 결국 공부는 잘하죠. 어디까지 가야 돼? 1등까지. 1등까지 가면 안 뺏기려고 또 밤을 새서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시간과 일생을 투자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운해적인 아이, 얘는 지금 좌뇌거든요. 그러면 이런 운해적인 아이는 100명 중에 30등 했다. 얘 자살해야 돼요. 100명 중에 30등이면 자살해야죠. 얘는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나보다 못하는 애가 29명이나 있다? 얘는 엄청 행복해요. 왜? 얘는 앞을 봐, 뒤를 봐. 뒤에 29명을 봐요.
자, 어떤 애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면 아파트가 60평인데 80평 못 가서 늘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고 20평에 사면서도 전세 사는 애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이,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뇌적인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 중에 4등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2등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근데 운해적인 사람은 항상 만족해요. 그래서 낙천적,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다 그래요. 자, 이렇게 뇌는 어떤 선호도로 만들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냐 없냐가 되는데, 그러면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저 국수 중에서도요 팥칼국수 있죠. 그 다음에 해물칼국수 있죠. 자, 팥칼국수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팥이 들어가야 되고 국수가 들어가야 되고 물이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 세 가지예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넓히면요 조미료도 들어가야 되고 간장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건 팥칼국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성격이라고 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성격인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MQ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열정이라고 하는 PQ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 아이는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타나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정서가 안정적이다 그래요. 이게 안 맞으면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품 그래요. 성품. 근데 이게 흐트러졌다, 여기서 나온 것을 정서. 그래서 내가 지극히 산만하다 그럼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요. 손을 계속 물어뜯는다,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요. 계속 다리를 떤다, 정서가 불안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정서가 불안해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하나의 현상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정서가 불안하다가 아까로 말한 뭐냐? 생각이 뇌에서 멀어졌다. 이게 정서가 불안하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가 가장 생각과 기능이 합쳐지느냐? 나란하면. 그거를 찾아내는 검사가 바로 BGA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BGA 검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검사해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첫 번째 저 끝에 추상이라고 써놨죠. 언어라고 써놨죠. 저거는 뭐냐면 얘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얼마나 잘하냐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국어 그래요. 국어. 그렇죠? 국어는 뭡니까? 왜 배워요? 소통이에요. 시험 잘 보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이런 내용이나 답을 쓸 수 있고, 이게 국어 공부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추상력과 언어는 국어인데 저게 나란하면 이해력이 좋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쟤 진짜 무식하다? 맞죠?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을 읽고 하나도 이해를 못해. 이걸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무식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살다 보면 소통 안 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그치, 집에 가면 하나 있었고 하나 집에 소통, 진짜 소통이 안 돼. 왜 소통이 안 될까요? 당연히 남편이 국어 점수가 48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통이 안 되죠. 맞죠? 내일은요 큰맘 먹고 남편 고등학교 가서 생활기록부 띄워봐. 분명히 48점이야. 근데 띄워봤더니 90점이야? 그러면 내가 48점이야. 그건 뛸 거 없어.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야 돼. 뛰지 말고. 알았죠? 그냥 넘어가. 자, 그러면 이것을 선호도로 봤을 때 추상력과 언어는 어느 때 가장 이해력이 뛰어나냐? 높을 때가 아니라 나란할 때. 나란할 때예요. 그럼 얘는 추상력과 언어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러니까 얘는 책을 빨리 읽는데 건성으로 읽어요. 그럼 성적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에 다쳐서 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하고 반대로 언어가 A야, 추상이 B야. 그럼 생각보다 언어가 올라가 있죠? 그런 애들 우리가 입만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만 사는 애는 왜 입만 살았어요?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B라고 하는 생각하는 뇌가 B만큼 있지만 언어가 A면 닫혀요. 그 뇌는 개폐 형식이에요. 이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닫혀요.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닫혀요. 이렇게 닫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누가 열렸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상력 언어 중에서 나중에 추상력이 떨어지면 학교 가서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앉아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지옥에다 구멍 파는 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글씨를 쓸 때 보면 반듯하게 써야 되는데 글씨체가 날라가. 5학년짜리가 일기 쓰는데 막 날라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오늘 일기 잘 쓰면 10,000원 줄게. 그랬더니 엄청 잘 써요. 자, 잘 쓰는 애가 있다 없다? 근데 왜 안 써요? 뇌가 다쳐서. 그러니까 있는데 얘는 아예 없어. 그럼 기능이야. 아예 쓰는 뇌가 없어. 기능이야. 근데 얘는 있어. 근데 안 써. 왜? 선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글씨체가 날아가고 학교 가면 딴짓합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엄마 알았어요. 아는 뇌는 있어요? 그런데 왜? 생각이 잡질 못해요. 그 엄마 알았어. 이땐 생각이 있어. 학교 가니까 생각이 따로 떨어져 나가니까 딴짓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언어가 떨어지면 책을 안 읽죠. 엄마가 책 좀 읽어라. 엄마 알았어. 근데 책은 안 읽어. 왜? 안 친하니까. 책하고 안 친해요. 선호도가 없어요. 그래서 안 읽어요. 그리고 말하면 욱해요. 그 네 가지는 이것만 봐도 이미 나오죠. 그 다음에 수리력과 추리력이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IQ 검사 해봤나요? IQ 검사 해봤어요? 자, 얼마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볼 때는 30 올려도 돼요. 어차피 뒷조사 할 사람도 없어. 자, 얼마? 30 올려서 얼마 나왔어요? 140이요? 30만 올리세요. 왜 40씩만 올리고 그래? 뇌는 올라가다 머물다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올라가는 중일까요? 머무는 중일까요? 떨어지는 중일까요? 그건 아세요? 떨어지는 건 아세요? 체력 지수는요, 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체력이 약해진다. 운동장을 달려보면 알아요. 근데 뇌 지수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몸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못 내려오고 쭈그려 앉아 있어. 뇌는요, 어느 날부터 통제가 안 돼요. 화가 나는데 내지 말아야지. 근데 화가 나와요. 이게 뇌지수가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망증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건망증이 지금 위험수위냐? 거실에 앉아있다가 싱크대로 가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서 있어 본 사람. 내가 뭐가 제일 올라왔지? 이 사람이 지금 위험수위예요. 위험수위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다예요. 그렇죠? 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찾고 있는 사람, 자동차 키를 호주머니에 넣고 막 찾아. 혹시 있다면 지금 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네나 걱정하세요. 제가 1학년 아이들 엄마를 조사해 봤어요. 1학년 아이들의 엄마들의 평균 IQ가 얼마일까? 라고 검사해 봤더니 엄마들이 96이에요. 아이들은 106이에요. 자, 그럼 누가 높아요? 근데 왜 엄마가 머리가 좋아 보이는지 아세요? 어머니들은 뇌가 가지치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재미난 영화도 2번 보고 3번 보면 재미없어요. 아이들은 가지치기가 안 끝났어요. 10번 보고 11번 봐야 안 봐요? 봐요. 2년 보고 3년째 봐요. 엄마가 책 읽어줄게 그랬더니 어제 읽어준 책 빼와요 안 빼와요? 빼와요. 또 책 읽어주면 질문해 안 해? 질문해. 엄마는 뭐라 그래? 너 죽을래? 진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좋아 보이지만 나쁜 거예요. 근데 뭐 해보면 엄마 머리 나쁜 게 금방 나오냐? 엄마하고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 누가 먼저 열받아요? 이건 용량 딸리는 컴퓨터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괜찮아요. 몇 분 지나면 뚜껑 열릴까요? 어떤 엄마가요 20분이라고 계속 웃겨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박사님 집에서 재보니까 4분이에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4분만 지나면 뚜껑 열린다라고 체크한 엄마들에게 조사해봤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하루에 몇 분이나 공부를 봐주시나요? 그랬더니 30분에서 1시간 봐준다가 84%야. 대단하잖아요? 4분만 지나면 열리는 엄마들이 어떻게 30분에서 1시간을 가르쳐요? 이게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엄마들만 합니다. 제가 또 연구했어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서 우리나라 엄마들의 장점을 세계에 알려야지. 그 내가 6개월 동안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엄마들의 장점을 2가지 찾았어요. 뭘까요? 우리나라 엄마들의 장점, 모성애, 인내, 끈기, 사랑. 저도 사실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뚜껑 열린 상태에서 30분에서 1시간 갈 수는 힘. 첫째, 주먹. 두 번째, 커다란 목소리. 이걸 어떻게 논문으로 써요? 국가망신 시킬 일이 있어요. 그 엄마들은 아이들의 뇌를 몇 살부터 망가뜨리는가 연구해봤어요. 3살 벽에다가요 가지 써 붙여놓고 이리 와 2번 따라 읽어 가지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5분 있다가 너 이리 와봐 이거 뭐라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5분 5번 따라 읽어. 가지가, 얘가 가지 하나를 10번을 가르쳐주는데 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이 이러고 앉아있네. 그날 남편은 못 모르고 퇴근했다 대박 맞는 날이야. 이게 나 닮았어? 그 인간 닮았지? 옆집에 갔더니 옆집에는 6살짜리가 한글을 줄줄 읽고 쓸 거예요. 자, 꽂혀 안 꽂혀? 그 다음날 바로 마실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습지를 쫙 깔아줘. 구멍, 눈나지, 싱크대 막 이런 거 엄청 가르쳐요. 그럼 막 쫙 막 가르쳐. 그래갖고 막 본격적으로 망가뜨려요. 만약에 남편이 설거지 하는데 와서 아빠 읽어주세요. 남자는 뇌량이 약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남자는 버럭 소리 질러요. 기다려. 근데 여자는, 엄마는요, 설거지 하는데 와서 얘가 엄마 읽어주세요. 설거지 하면서 다음 중 어울리는 것끼리 연결하세요. 얘는, 엄마는 이게 돼요. 1학년 제가 그 교사들 교육하면서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도 교사들 요새 이제 받아쓰기 안 하잖아요. 제가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10년간을 얘기한 게 그거예요. 1학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려운 받아쓰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럼 물어봐요. 왜요 박사님? 엄마들은요, 꽃자 하나만 들려오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한 바닥 써. 이렇게 해요. 한 바닥 써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보려고 1학년 엄마들 앉혀놓고요, 네모칸 노트 주고요, 연필 줬어요. 애들처럼 또박또박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손에서 땀 나면 연필 놓으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엄마들 8줄 못 넘어가요. 애들이요, 2줄 쓰고는 손에서 땀이 나서 이래요.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엄마는 무궁화 꽃이 피었음을 다 쓰래. 그래서 얘가 쓰는 게 2줄이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무무무무 궁궁궁궁궁 화가 또 중간에 히로 바뀌어. 무궁 히히히히 써놨어. 나중에 엄마가 와서 너의 무궁 히야 그랬더니 그때도 점점점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엄마들은요, 1학년만 되면 무슨 입시생 엄마처럼 막 올인을 해요. 그때 2살 터거리 6살짜리가 딱 보니까 엄마는 형만관심 가져. 자기도 하루는 관심 받고 싶어서 학습지 하나 주워 가지고 달려갔어. 엄마 나도 지금 가르쳐 주세요. 달려갔는데 얘가 눈치 없이 엄마가 형하고 공부한 지 4분 지난 다음에 갔어요. 이건 알아듣는 엄마만 알아들어. 하여간 뚜껑 열려 있는데 와서 엄마 나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얘가 이성 잃고 있는 엄마는 한두 번 봐요. 그 방에 있다 마주 죽을 일 있어. 혼자서 피아노 밑에 가서 슝슝슝거리고 놀아요. 큰애 공부 다 가르치고 정신 차려보니까 작은 애가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피아노 밑에 엎어져서 잠들어져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해요? 큰애는 저만 할 때 한글 가르쳤는데, 큰애는 6살 때 수두 가르쳤는데, 저건 할 줄 아는 게 어릿광밖에 없어. 그 녀석 안 하다 침대에다 누이면서 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신경 좀 써야지. 차라리 생각을 말던지. 그러면서 몇 학년까지 큰애 뇌를 망가뜨리느냐? 뇌가 1항이 넘어갈 때까지, 즉 4학년까지. 4학년 되면 이제 뇌가 딱 거의 여기 넘어가요. 그때 되면 대한독립만세 불러요. 나 너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 그리고 어디 불러요? 어디 보내요? 그쵸? 학원 보내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큰애가 똑똑해요? 작은애가 똑똑해요? 누가 가르쳤는데요? 예? 그렇게 매일같이 30분씩 열리며 뚜껑 열며 가르쳤으면 전교 10등이나 해야죠. 작은 애는 맨날 저리 가 꼴찌 해야죠. 어느 날 보니까 어깨너머로 한글 띄고 어깨너머로 수 띄는 애가 큰 애보다 나아야 안 나요? 큰 애보다 나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함정으로 파고드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옆집 아줌마가 교육부 장관이에요. 옆집만 갔다 오면 철학이 달라져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4학년 했으면 가르친 애가 잘해야죠. 안 가르친 애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4학년 되면 얘는 어떤 애가 되냐? 아주 심각한 뇌에 병이 생겨요. 학습 증후군. 그래서 엄마가 공부만 하자 그러면 뇌가 가르쳐요. 야 도망가 이렇게. 엄마가 무서우면 너 어떻게 도망가? 뇌가 가르쳐줘요. 물 먹고 싶다 그래? 뇌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공부만 하자 그러면 물 먹고 싶은데 엄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요. 그래서 3학년까지는 공부를 가르치면 무조건 망가져요. 3학년까지는 뭐예요? 들어가 책 읽어요. 4학년부터는 불러내야 돼요. 그래서 3학년까지 공부 가르치니까 뭐라 그래요? 애가 1 더하기 1은 3 막 틀려요. 그러니까 막 소리지고 두드려 패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틀리니까 화가 나니까 방에 들어서 책 읽어 이것만 하면 이게 성공이에요. 근데 4학년부터는 반드시 불러내든 들어가야 돼요. 왜? 아이가 공부하는지 딴짓하는지 봐야죠. 그래서 가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불러내야 돼요. 4학년부터는 좋은 게 뭐냐? 학습지를 봐도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려워서 몰라요. 화도 안 나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야. 거꾸로 1, 2, 3학년 때 열심히 가르치고 4학년부터는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니까 안 하죠. 왜? 뇌가 물 먹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 뇌를 만들어 놓는데 뇌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하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사이가 멀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좌뇌가 있는 반면에 우뇌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협응, 구성, 시각, 지각이 우뇌인데 우뇌는 저 세 가지가 나란하면 올바른 성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저게 나란하면 성품이 좋으면 어디 가든 인정받으니까 이미 전도의 기본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흐트러지면 욕심만 많으면 나만 1등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아이한테 전도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 우뇌가 저기 들쑥날쑥하면 어떤 애가 되느냐? 모범생이 될 수가 없어요. 성품이. 그러면 저 협응이라고 하는 거는 뭘 검사했냐? 얘가 마음이 열이냐 강하냐 검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은 뭐냐? 얘가 열정,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 통찰력은 뭐냐면 카리스마, 얘가 친구들이 얘를 따라주냐 안 따라주냐, 이 세 가지를 검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각수력은 몸의 감각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선호도가 자기 오른쪽이 선호도예요. 시각적 통찰력은 자기 오른쪽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낮죠. 구성은 자기 오른쪽에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협응은 낮아요. 그럼 얘가 구성이 높죠. 저 구성이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많다?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만 가면 자기가 반장하려고 그래요. 다 반장할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마음이 여려요 강해요? 반장은 하고 싶은데 눈물이 많고 겁이 많아요. 반장은 하고 싶은데 무슨 말만 하면 기 죽어요. 그래서 옆에 기가, 이게 시각이 기예요. 기가 죽었다 살았다? 기가 죽었어요? 그럼 애들이 나를 안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반장하고 싶은데 애들이 시켜 안 시켜? 안 시켜요. 뭐 받아? 열받죠. 이게 정서예요. 그러면 얘는 열받으면 뭘로 표현하느냐?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지각, 몸이 산만해요. 얘는 엄청 산만해요.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왜 이렇게 산만하니? 그러다 중학생 되면 가만히 앉아서 손이나 발이 계속 산만해요. 그럼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그거 갖고 못 고쳐요. 왜? 산만하게 만든 원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치유를 하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는요, 어머니 얘가 ADHD예요. 약 먹이세요. 그러면 이거는 약을 먹인다는 거는 원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약을 먹이면 여기 물이 고였으니까 다 끄는 거예요. 닦아. 근데 얘가 원인이 딴 데 있어. 부부가 매일 다퉈서 트라우마야. 그것 때문에 생겼어. 그러면 저 벽 속의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잠그지 않으면 여기 고인 물은 계속 그래서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먹여야 돼. 장기적으로. 계속. 언제까지도 몰라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먹이면 약은 호르몬의 분비를 바꿔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당장 이상이 없다 해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문제는 있죠. 어떤 거든 간에. 하다못해 감기약, 소화제 어떤 약이든 간에 장기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아이에 왜 이런 아이가 됐는가 찾아보면 100%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검사하는데 보세요. 얘가 집에서 책을 많이 읽어줬나 안 읽어줬나 그거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나오죠. 저렇게 수리가 높고 추려 떨어져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공부를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나오죠. 마음 여린 애를 윽박질러서 기를 죽였나 살렸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엄마가 챙겨준 아이인지 스스로 안 해지 나오죠. 아이를 검사했지만 이걸 통해서 누굴 검사한 거야? 엄마 검사한 거예요. 부모 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사가 전 이것만 보면 그려져요. 아, 이 집안은 이렇게 되겠다. 집안이 그려져요. 얘는 중학교 가면 이렇고 고등학교 가면 이렇고 성인 되면 이렇겠다. 이게 이미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고난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구성이 반대로 열정이 떨어지는 애들은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끈기가 있는데 활력을 안 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머리는 엄청 좋은데 활력을 안 해요. 그럼 이런 애들은요, 활력을 안 한다. 이걸 무기력 그래요. 어떤 애가 활력을 안 하냐? 엄마나 아버지가 나처럼 우리 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대신해 준 경우. 아이가 어렸을 때요, 어떤 반찬이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대신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네. 어떤 옷을 입어야 친구들이 멋있어 생각하지? 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입을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손만 벌리면 입혀준 아이들. 자, 이렇게 큰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도 지금 뭐 할 시간이지? 숙제해야 되네, 일기 써야 되네, 가방 챙겨야지라고 할 거를 엄마가 숙제해라, 일기 써라, 가방 챙겨라 이렇게 한 애들. 그래도 어느 날 엄마가 손을 놓으면 얘는 뇌가 열정이 없어요. 스스로 하려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무기력증 그래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가지치기 할 때. 그러니까 중3 정도 중2 가지치기 딱 넘어가고 나면 얘한테 무기력증이 탁 나와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속아요. 너무 잘하다가 가지치기 끝나고 나면 무기력증이 딱 돼. 왜? 다 쳐내고 나니까 얘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기력, 다 쳐내버리니까 할 게 없어요. 가지치기 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딱 눈에 보여요. 아주 급격히 떨어져요. 어느 때부터? 13살부터. 그 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가방 싸라, 가방 싸. 숙제해라, 숙제. 준비물 챙겨. 그러니까 얘한테 선생님이 볼 때는 가방도 잘 챙겼고 숙제도 잘했고 준비물 잘 챙겨왔잖아요. 잘 보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 나 귀찮아. 네가 스스로 해. 엄마 나 귀찮아.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는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란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높으면 산만한 거예요. 근데 나란하면 몸의 감각이 좋아서 스포츠에 아주 재질이 있는 아이예요. 그 다음 시각적 통찰력이 다른 거하고 나란하면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네가 반장해 이렇게 떠받들어요. 저 카리스마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디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처럼 떠받들어줘요. 이게 신의 선물이에요. 사람 눈에서 빛이 나오는데 굵기와 세기가 모두 달라요. 굵기와 세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거예요. 학생들 딱 보면 요 녀석이 리더 시키면 잘하겠다 이렇게 딱 알아요. 교회도요. 가장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이게 부서가 망하냐? 돌아가면서 회장하는 곳. 이거 안 돼요.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눈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이만큼이 모임이에요. 이 중에 리더를 뽑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미 알고 여기가 리더를 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총무를 해야 돼. 눈빛 총무야. 근데 내가 총무를 반장을 시켰어.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잠이 와 안 와?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끌어가? 막 잠이 안 와. 그럼 회장을 총무시켰어. 잠이 와 안 와? 지들이 무시하고 나를 총무시켜. 어디 한번 잘 되나 봐라. 안 돼요. 그랬더니 니들끼리 뽑아 라고 했어. 그랬더니 서열이 다 있어요. 카리스마 제일 높은 사람, 두 번째, 세 번 다 있어요. 그게 서열 싸움하는 거. 유아들은 싸우지 않으면 뇌가 발달이 안 돼요. 그게 서열 싸움인데 반장 뽑으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반장해. 이렇게.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반장을 해요. 자, 그러면 반장을 추천한 집사님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집사님 만나면서 뭐라고 댕겨요? 저 집사님 문제 있다. 저 집사님 반장 돼도 밥도 안 사. 진짜 짠줄이야. 저 집사님 내가 반장 추천했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저 집사님 어떤 남자하고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 막 이상한 소문 막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음에 누구 반장 찍어라? 나 이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이 싸움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보다 좀 카리스마가 높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걸 끌어내려야 돼요. 왜? 그래야 다음에 누구야? 나야. 그래서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얼마나 모이냐. 근데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그 꼴을 못 봐.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앞으로 돌릴까? 그러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높은 사람은 목을 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유언비어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을 이렇게 돌려. 이게 서열 싸움, 그런 거예요. 서열 싸움. 이렇게 카리스마의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뜨면 이게 스크린 증후군이에요. 스크린 증후군에 내는 모든 에너지가 저 시각적 통찰력의 꼭지점을 딱 찍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각 속도력이 높은 애들은 몸이에요. 잘 노는 거예요. 열심히 놀다가 그만 놀고 공부해야지. 이게 통제가 돼요. 어떻게 나란하면. 근데 쟤처럼 혼자가 높으면 열심히 놀다가 통제 안 돼. 계속 놀아요. 그걸 산만하다 그래요. 시각적 통찰력이 제일 높으면 게임해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이 통제가 안 돼요. 그 다음 구성력이 제일 높으면 계속해서 오리고 찍고 붙여요. 계속 뭔가 만드는데 공부 시간에도 이거 만지지 말고 공부해야지. 안 돼요. 계속 지우개 구멍 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하면 아주 좋은데 저게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정서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하면 머리 나빠서 안 하는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머리 나빠서 공부 못 한다는 2%예요. 2%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려고를 안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봤어. 이틀째야. 아, 이제 와서 30분만 쉬었다가 공부해야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30분 TV 보고 공부해야지라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시험 보는 애가 무슨 TV를 보냐고 등을 한 대 때리고 TV 껐어. 들어가서 공부해. 방에 들어갔어. 공부가 돼야 안 돼? 자,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마음이 흔들렸어. 마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 방학 동안에 이렇게 8주 과정 스터디를 해주는데 첫 교육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한테 어머님들 일주일 동안 절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오면 너네 엄마들이 뭐가 달라졌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엄마가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허깅을 가르쳐요. 안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서 오늘부터 인사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잔소리 끊으면 칭찬이 나와요. 그래서 8주간 가요. 그 8주간 뭔가 가르치니까 좀 뭔가 가르쳐요. 그리고 8주간 그 밴드에 들어와 보면 8주 끝난 뒤에 놀라운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저는 내가 가르쳐서 엄마들은 대단한 방법을 가르쳤다고 엄마들은 생각한다. 아니에요. 결국 엄마하고 관계 개선해 주고요, 스트레스 없애준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박사님 우리 애가 저렇게 집중해서 앉아있는 거 처음 봤어요. 막 이런 글들이 그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허깅이냐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부부가 왔는데 이 부부가 한 남편은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화를 못 참는 성격. 그래서 내가 그 화 못 참으면 결국 당신 뇌출혈 있어가지고 아마 쓰러져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분하고 부인은 또 뇌가 너무 소심해서 무슨 말하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따다다다 하고 저는 그 대신 뒤끝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따다다다 해놓고 뒤끝 없대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따다다다 하고 뒤끝 없다가요 제일 더러운 성질이에요. 그 제일 더러운 성격이에요. 왜요? 내가요 따다닥 하면 내 화살에, 말의 화살이 저 사람 가슴에 다 박혔어요. 박혔죠? 근데 나는 뭐라 그래요? 나 뒤끝 없어. 나만 가요. 화살은 저기 있어 없어? 뒤끝 없는 사람 그 화살을 빼줘야죠. 미안해, 아까 나가 화가 나서 그랬어, 용서해. 이걸 빼줘야죠. 근데 뒤끝 없다고 자기만 뒤끝 없대요. 그런 성격 혹시 있나요? 그 뒤끝 없는 거 좋은 성격 아니에요. 제일 더러운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따다다닥 했으면 반드시 뽑아줘야 돼요. 근데 이 남편은 확 쏟아붓고는 나 뒤끝 없어 하고 자기만 행복해요. 자, 이런 부부예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처방은요, 이리 오세요 둘이. 그래서 옆에 연구실 옆에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안으세요. 그리고 요렇게 안고 있으세요라고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부 상담해요. 그 다음 부부 상담하고 그냥 앉게 하고 놔둬요. 그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놔둬요. 그냥 잔잔한 음악 하나 틀어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올 때까지 그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상담하고 그 다음 사람 30분 상담이거든요. 보내고 들어가 보면요, 둘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 있어요. 힐링이에요. 예수님이 터치하셨다. 이게 터치는 힐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터치에 가장 예민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나 막 안아요. 그쵸? 미국 사람들 반가우면 다 안고 얼굴 대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예민해서 아무나 안으면 전부 불륜이에요. 다 바람 펴. 우리나라 아무나 안으면 안 돼요. 근데 부부지간에도 안 안아요. 근데 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민해서 정말 완벽하게 치유가 돼요. 저는요 이렇게 힐링할 때, 캠프할 때 여자들끼리도 괜찮아요. 그냥 안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다 5분 10분 지나면요 거짓말처럼 왜 우는지도 모르게 다 울어요. 그게 힐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2명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2명. 예, 둘이 모델. 자, 모델 앞으로. 자, 이 둘이 모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뇌는요, 오른쪽 귀는 어느 쪽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 오른쪽 뇌는, 오른쪽 귀는 왼쪽 뇌, 왼쪽 귀는 오른쪽 뇌. 자, 그러면 사랑을 받아들이는 뇌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 오른쪽은 우리 신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왼쪽. 둘이 안아보세요. 둘이 안아봐. 시작. 이리 와 둘이. 이리 오세요. 놔 이제 놔. 몇 학년? 몇 살? 여기는 둘이 애인 없죠? 있어요. 근데 안는 폼이 왜 그래? 자, 잘 보세요. 안을 때 내 입이 상대방의 왼쪽 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손잡이라서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자, 왼손을 들고 끼워 맞추면 돼. 자, 둘이 다 떨어져 봐요. 자, 왼손 들어. 자, 끼워 맞춰.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그러고 있어 봐요. 자, 안고 있는데 부부가 앉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안으면서 이 손이 이렇게 앉는데 여기 손 아구에다 힘을 꼭 줘요. 이게 느낌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손에서 나가는 게 꼭 이렇게 아구에다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약간 잡아줘요. 두 번째, 흔들면 안 돼요. 흔들어봐. 반갑다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돼. 그 다음에 번쩍 들어도 안 돼. 이 장난기야. 이렇게 안으면 상대방의 왼쪽 귀에다가 사랑합니다, 수고했어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안으면, 부부끼리 안으면 되게 어색해요. 그죠? 근데 희한한 거는요, 왜 부부가 안으면 어색하죠? 그럼 다른 남자 안으면 안 어색한가요? 자, 누구를 안으면 안 어색해야 돼? 부부가. 그죠? 근데 부부가 안으면 어색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마음이 떴다. 그죠? 부부가 마음이 떠서 그래요. 그거를 다시 안으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속아요. 처음에는 안으면 어색하다가, 야, 너네는 안 친한 사이잖아. 뇌가 이걸 어색하게 호르몬 나오는 거야. 너네 둘이 안 친한 사이야. 그런데 손아구에서 사랑의 힘이 딱 가요. 그 다음에 진지해요. 그럼 뇌가 혼란을 빚어요. 두 사람 친한 사이인가? 이렇게 뇌가 이제 혼란을 빚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한 열흘 지나면 뇌가 포기해요. 아, 둘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가 보다. 그때 나오는 이 호르몬이 딱 나오면은, 박사님, 저는 다시는 남편하고 이런 기분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이게 저하고 체험한 엄마들의 공통적 이야기예요. 됐죠? 수고했어요. 사랑. 아셨죠? 잘 봐요. 뇌를 속이는 거예요. 부부가 어색하다는 거는 이미 뇌가 두 사이가 이만큼 마음이 떨어진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 사니까 정말 친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아보니까 어색해. 그 이미 뇌는 아니에요. 내 생각만 친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가, 야, 적이야, 적.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적이야. 지금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공격 안 해요. 왜?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뇌가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요, 개가 꼬리를 들면 이쪽에 있는 개도 꼬리를 들죠. 싸우려고. 얘가 꼬리를 치면 얘가 꼬리를 치죠. 그러면 인간은 말로 싸워요. 그래서 당신 그것 좀 고쳐. 그랬을 때 남편이 알아서 고칠게. 혹시 이런 남편이 있나요? 있어요? 이건 드라마에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남편이 있다면 곧 죽을 남자예요. 왜? 죽기 전에 철들거든요. 그러니까 곧 죽을 남자예요. 아니면 부인이 주택복권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고는 절대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꼬리를 들면 당연히 나도 꼬리를 들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신 이것 좀 고쳐. 그럼 내 머리에서 뭘 고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을 찾아내는 거야. 너는. 그걸 막 찾아서 너도 이거 고쳐. 자, 이러지 않나요? 이 작은 거가 싸움의 불씨예요. 이 작은 게. 근데 우리는 아주 너무 쉬운 게 뭐냐면, 당신 이거 고쳐. 그러면 생각은 알아서 고칠게. 이러면 돼요. 생각은. 근데 막상 부인이 당신 이거 고쳐. 그러면 그게 생각대로 나와요? 아니, 여기대로 나와요. 메모리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당신 이거 고쳐라고 해서 고쳐지는 남편은 하나도 없이 그 작은 한마디가 싸움밖에 안 돼요. 결국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안아주면서 어색한 사이를 어색하지 않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 속이는데 뇌는 쉬워요. 터치는 열흘이면 고쳐요. 행동은 3개월이지만 이 터치는 마음이니까 마음이 열흘이면 이 뇌를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하고 안아주세요. 애가 커서 징그럽대요. 괜찮아요. 내 아들 안는데 왜 징그러워요? 어떤 엄마는요, 남편은 안는데 딸은 못 안겠대요. 왜? 딸하고 의가 이만큼 난 거야. 왜? 어색해서요. 그러니까 딸하고 매일 싸워요. 근데 이런 정도의 상담한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처방이 엄청 비싼 거 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둘이 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근데 한 달 뒤에 오면 둘이 손잡고 들어와요. 딸하고요. 손잡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박사님, 이게 정말 최고의 약이네요. 맞, 최고의 효과예요. 교회가 끝나면 다 일어나셔서 동성끼리, 그쵸?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안으면서 다 돌아다니는 거. 안아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되 왼손 올리고 안아주고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뇌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하는 사이인가 보다라고 뇌가 속아요. 그런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실험을 해보면 한 달, 두 달만 해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면서 안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안았어. 그렇게 두 달만 해보라는 거예요. 두 달 뒤에도 정말 이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인지 아니면 보기 좋은 사람으로 뇌가 속는지, 그거를 첫 번째 가정에서, 가정의 회복의 첫 번째는 허깅이에요. 자녀와 부부가, 그렇죠? 허깅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식구예요. 우리가 같은 식구, 우리 식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의 한 가족이죠. 가족끼리 허깅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가족끼리 허깅을 통해서 회복의 작은 맛을 한번 보세요. 우리 뇌는요, 비싼 교재나 비싼 교구나 혹은 비싼 약이나 이렇게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먼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꾼 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평생 치매 걸려 살 건지 건강해 살 건지, 우리 아이와 내가 평생 왼수로 살 건지 행복해 살 건지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